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6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예상했듯이 이준석은 지금 윤석열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 같습니다.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이건 심각한 시그널인데 이준석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지금도 늦었다. 입당해서 전문가 도움받아라. 이건 완전히 하대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지금 이준석이가 한참 표가 올라갈 때, 지금 한참 그의 시간일 때 지금 윤석열을 속된 말로 조지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이 당대표로서 야권이 절대로 단일화하지 않으면 절대로 패한다. 정권교체 못한다. 이걸 알면서도 왜 초반부터 지금 빨리 제치기를 할까요? 이유는 그가 원하는 자를 대통령에 만들고 싶어서입니다. 저게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 이준석이가 조선일보 정치부장과 또 인터뷰를 이렇게 한 모양인데 아주 심각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하던 도중에 기지개를 켜는 그런 장면까지 오늘 신문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매우 시건방진 겁니다. 우선 태도가 나쁘다. 그건 뭐냐? 어디서 기자 인터뷰할 때, 언론과 인터뷰할 때 기지개를 펴느냐?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속된 말로 좀 상스럽기까지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사진을 보고 기겁을 냈습니다.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아마추어 티가 나고 아직은 준비가 안 된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아무리 애숭이 같은 애숭이 당대표라지만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까? 지금 독보적인 지지율을 하고 있는 그 야권 대선 주자, 예비 주자에게 아마추어 티가 난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된 모습이다. 뭐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대통령 되는데 준비가 안 됐다. 이자는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애숭이가 착각을 하고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논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아마추어 티가 나고 아직은 준비가 안 된 모습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요. 입당을 하면은, 만약에 윤석열이 입당하면은 조직적으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조직적으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조선일보 이 인터뷰에서 이 말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입당을 하면 조직적으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마추어 티가 많이 난다. 자, 아직은 준비 안 된 모습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이 이준석의 그 애숭이 발언,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윤 총장이 우당 선생 기념관 개관식을 갔던 그 모습을 연상을 시키면서 그걸 꺼내가지고 그 개관식에 참여한 것, 그걸 예를 딱 들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이 윤 전 총장과 함께 하는지 보여주지 못했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답을 주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총장이 그때 어떤 분들이 윤 총장과 함께 하는지 보여주지 못했다. 윤 총장이 그거 보여주러 갔나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답해주러 거기 갔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준석이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도대체가 윤 총장과 함께 하는지 보여주지 못했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에도 답을 주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시건방지입니다. 속된 말로 아주 시건방지기 짝이 없습니다. 6월 말 대선 도전을 선언할 것이라는 이동훈 대변인의 6말 7초 얘기를 했었는데, 이 대표가 윤 전 총장 입당 마지노선을 8월로 제시하면서 이미 입당했어야 했는데 지금도 조금 늦었다, 들어오지 말란 말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약을 올려서 이 윤석열 호를 어떻게 침몰시키거나 아니면 이걸 동기를 줘서 뭔가 디스를 하기 위한 있던 이런 정치 공학을 지금 바라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은 나이는 36이지만 아주 노예한 못된 정치 공학의 어떤 그 달인 같은 그런 모습이 지금 엿보이는 장면입니다. 이미 입당했어야 했는데 지금도 조금 늦었다. 아니 8월로 제시하면서 윤 총장 입당 마지노선을 8월로 제시하면서 이런 소리를 이미 입당했어야 했는데 지금도 조금 늦었다. 그러니까 들어오지 마라? 무슨 말 뜻이야? 그 와중에 공수처 수사 빌미를 준 것 아닌가 하는 또 아쉬움이 있다. 이거는 아주 천방지축입니다. 윤 전 총장은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항한 반부패 영역에 강한 인상을 줬지만 여기를 벗어날 때 어떤 능력을 보일지가 관건이다. 이거는 완전히 윤 총장을 주머니에 놓고 공깃돌 굴리기 작업을 시작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말버릇, 이런 나쁜 말버릇, 이거는 상당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준석은 한두 달 내로 침몰할 당대표가 돼버릴 것 같다. 소위 분열의 단초를 제공한다. 이 당에 분열의 단초를 제공할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권 분열의 단초를 제공할 장본인이 바로 이준석이고, 이것을 작동을 시킨 자가 뒤에 배우가 누군가? 이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의 문제입니다. 이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승민을 언급하며 원희룡을 언급하고 하태경을 언급하고 윤희석을 언급하면서 대선 경선이 본격 시작되면은 많이 튀어오르는 주자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현재 당원과 일반 여론조사 5대5 경선 방식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모든 대선 주자들이 다른 룰에 합의하면 좋겠지만 합의가 안 될 것이라는 거죠. 합의가 안 되면 현재대로 한다. 다시 말하자면 당원 5, 일반 여론조사 5, 그런 경선 방식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바로 이건 국민의힘 혼자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못돼 먹었습니다. 야권 단일화를 파괴하러 들어온, 정말 이거는 묘한 뉘앙스를 주는 사람 같습니다. 자전거 따르릉 하고 무슨 뭐 따르릉 하고 뭐 하더니 이게 전부 다 쇼입니다. 자신을 영입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면회를 간 적 없고 앞으로도 면회 계획 없다, 이렇게 잘랐습니다. 이거는 폐륜을 일부러 나타내서 뭔가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바로 이러한 것, 아주 묘한 고수의 이 소위 정치공학입니다. 내가 당대표로 성과를 보여 그분이 영입하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해드리고 싶다. 이 말을 아주 돌려치기를 하는데 아주 노회합니다. 내가 당대표 된 걸 감옥에서 보며 위안이 됐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당대표 된 걸 감옥에서 보며 위안이 됐길 바란다. 이건 정말 제가 지금 이거 얘기하면서 화가 나서 못 견디겠는데, 그리고 시건방지가 무슨 소리 하냐면, 정치는 말의 힘을 극대화시키는 예술이다.
아니, 지가 언제 무슨 정치를 해봤다고 정치는 말의 힘을 극대화시키는 예술이다. 어디서 주워 왔겠죠? 말을. 어떻게 이런 얘기를 자기가 시건방지게 하겠습니까? 아. 그래서 기자가 이렇게 질문해 봤습니다. 2011년 정치 입문할 때 지금처럼 직업 정치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었나 하니까 아니다. 처음에는 좋은 기회고 재미가 있을 것 같아 시작했다. 10년 전 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장함이나 소명의식을 옆에서 보며 나도 할 수 있을까 의문도 가졌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자신감이 생기고 꼭 해보겠다는 의지가 생겼고 10년을 버티다 보니 어느덧 내가 그때 그분처럼 야당 당대표가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응? 박 전 대통령이 10년 전 나를 영입했을 때 영입은 무슨 영입이에요? 어? 그게 영입입니까? 유승민이가 자기 방에 인턴 갖다 놓고 당시 또 최고위원 때 비대위원장으로 있었던 예, 박근혜 대통령 어? 비상대책위원장인데 그걸로 추천해가지고 그런 것이 영입입니까? 영입은 훌륭한 분을 영입할 때에 필요한 분, 바로 옆에서 이렇게 하는 이런 인사가 그게 영입이라고 봅니까? 박 전 대통령이 10년 전 나를 영입할 때 했던 말을 내가 그분께 하고 있었다. 그때 내가 주저하던 모습을 그분이 보여 놀랐다. 명망 있는 분인데도 정치 입문했다가 잘못되면 생계는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을 하더라. 일단 부정적인 답을 들었는데 정치는 개인이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멋진 일이라고 설득했다. 자기가 대통령을 설득했다는 겁니다. 네? 이거는 도대체 이건 할 말을 하는 건지 이 했던 말 사실인지 팩트인지 거짓인지조차도 모를 말들을 입에 넣고 주절거리고 있는 이 모습 보니까 정말 명망이 있는 분인데도 정치 입문했다가 잘못되면 생계가 어떡하느냐는 걱정을 하더라. 일단 부정적 답을 들었는데 정치는 개인이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멋진 일이라고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참, 날이 갈수록 정말 정치적 영향을 준 인물이 있냐 하고 물어보니까 미국 유학 때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당대회 연설을 보면서 정치란 말의 힘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정치라는 예술이라고 느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아내를 버리란 말이냐 말 하나로 우리 사회의 연좌제를 다 풀어버린 게 아니냐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는 그런 야릇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제기됐던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든가 탄핵 부정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여태까지 그걸 싸웠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 얘기하니까 부정선거 주장은 야만으로 돌아가는 모습으로 용납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적 목숨을 걸고 싸웠고 그 결과 지금 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음모론에 빠져 재검표까지 했다면 보수정당은 한 방에 무너졌을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간에 정치를 그만두고 싶지 않았나 그래서 정치는 타의에 의해서 그만두지 않는 한 자의로 그만두지는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준석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아주 매우 시건방진 소리를 했습니다. 불안감을 내려놨으면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안감 정도가 아니고 두드려 패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불안감 정도가 아니고 이준석을 두드려 패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이 허용하는 한 두드려 팹을 한번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니 말이죠.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불안감을 내려놨으면 한다? 내려놨으면 한다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말한 공존의 스펙트럼에는 태극기 부대도 포함되어 있다.
이제 또 갑자기 태극기 부대까지 꺼냈습니다. 한미등문을 우려해서 태극기와 함께 성조기를 들고 나온 분들의 애국심을 이해한다. 이자가 이 시건방지가 너무 짝이 없습니다. 나이 36살 아무런 경력도 없고 돈을 벌어보는 거라는 건 뭘로 벌어본지도 모르는 사람. 이스라엘계를 들고 나오는 분들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힘들다. 그런데 이스라엘 길을 들고 나오는 분들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대표 당선의 동력은 세대교체인가 변화인가 하고 질문을 해보니까 변화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세대교체에서 된 게 아니고 나를 변화를 위해서 세상이 나를 변화의 그 어떤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나를 포함해 여야 대선주자 1위인 분들이 모두 의회 경험이 없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변화다 하면서 윤석열을 거기다 끼워 넣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정치 경험이 없다는 것을 정치 경험이 없다는 윤석열 바로 그것을 끼워 넣습니다. 이거는 누구의 말들하고 비슷합니다. 여권에서 하는 얘기들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을 향해서 정치 경험이 없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인데 민주당에서 할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하고 딱 붙이면서 자기는 정치 경험이 있다 이거죠. 그럼 윤석열은 정치 경험도 없고 의회 경험도 없다. 이걸 갖다가 두 가지를 하면서 자기는 정치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은근하게 이렇게 드러내는 여의도 중심의 정치를 바꾸란 것 아니냐 하면서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추진력을 보여줬다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지금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지금 당 대표 정도 되면 전략적으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윤석열 전 총장은 임명권자의 잘못을 지적하는 용기를 보여줬고 이준석은 같은 진영의 비논리를 지적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같은 진영 보수 진영의 비논리를 지적했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이 큰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주 이 노회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윤 총장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반부패 상징이 되었지만 그걸 벗어났을 때는 어떤 전투력을 보여줄지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이 윤석열 총장을 지금 시험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자기 견해로 지금 재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야권 분열의 단초를 지금 제공했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경제 문제가 부각되면 다른 대선 주자가 부상할 것이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윤 전 총장이 경제 문제에 대해 본인이 해박한 지식을 보여주거나 경제에 대한 불안을 불식할 화끈한 영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내가 경제를 말해 유승민 전 의원을 말하던데 경제학자들이 경제로 주목을 받은 적은 없다. 박 전 대통령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영입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뭐 이러면서 은근슬쩍 유승민을 띄우는 겁니다. 내가 경제를 말해 유승민 전 의원을 말하던데 하면서 유승민을 딱 꺼내면서 경제학자들이 경제로 주목받은 적이 없고 그러니까 정치로 주목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벌써 지금 정치적인 어떤 함의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공학적인 기술을 지금 부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만은 저버리지 말죠. 축하를 위해서 국회를 방문한 이철이 청와대 정무수석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도 했다는 건데 이 종편에서 많이 만난 사람들을 그가 재산입니다. 종편에서 그의 재산은 제가 볼 때는 딱 하나. 종편에서 만난 많은 인력풀들. 입당을 안 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하면서 윤 총장을 탁 내려다보며 얘기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했죠. 이회영 그 선생 기념관 개관식 참석을 들면서 그런 기획 자체가 아마추어 같은 티가 났다고 윤석열 총장을 아마추어로 완전히
비하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무슨 뜻이냐 그게 했더니 어떤 사람들과 윤석열이 함께하는지 보여주지 못했고 언론인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하는 등 준비가 안 된 모습이었다. 조직적인 정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직이 당이다. 당은 개인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조직이다. 이건 완전히 윤석열 총장이 아마추어적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지금 비하를 하기 위한 최대의 비하를 이렇게 이런 말로 표현을 해서 윤석열 총장을 지금 깎아내리기 작업을 시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 합니다. 아니 어떤 기념식에 가는데 어떤 사람들과 윤석열이 함께 하는지 그걸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참석할 의사 때문에 우당을 기념하기 위해서 참석한 것뿐인데 기념식에 거기에 어떤 사람들과 윤석열이 함께 하는지 보여주지 못했다. 이게 뭡니까? 또 언론인들의 질문에 답도 못했다. 준비가 안 됐다. 조직적인 정치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박학다식한 게 아니고 정말 아주 박복한 사람이 박복한 소리를 내뱉는 그러한 정말 의미 없는 얘기를 의미 있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그러면 언제 입당하는 게 좋겠냐 하고 기자가 질문하니까 이미 입당했어야 했다. 이미 입당했어야 했다. 늦었다. 조금 늦었다. 그 와중에 공수처 수사 빌미를 준 것 같아 아쉽다. 이거는 여러 가지를 연관시켜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는 그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이제 야권 분열의 단초가 시작이 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렇게 되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결국 이준석이가 야권 분열의 단초를 지금 제공하려 여기에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대선 주자들이 준비하고 있다는데 딱 하니까 유승민 전 의원은 탄핵 논란을 조금 빨리 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아주 이 속이 보이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탄핵 논란을 조금 빨리 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바른정당 대선 후보 때의 자신감을 다시 발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야 한다. 바로 여기에 속내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유승민에 대한 속내가 바로 이 두 패러그래프로 딱 나타나는 겁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젊고 어젠다 파악이 빠른 분이다. 제주도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빨리 대선 레이스를 뛰어드셨으면 한다. 하태경 의원은 정확한 이슈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여기가 마치 바른정당이 된 것 같은 그런 과거의 바른정당, 유승민이가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그때 바른정당 사람들이 모인 바로 지도부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윤희숙 의원 등 다른 주자들이 부상할 수 있나? 하고 질문해서 윤희숙을 탁 꺼내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당이 영입해 성공한 훌륭한 인재인데 그분 역량이 경제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조경태 의원도 경선 과정에서 해박한 지식을 보여줬다. 대선판에 뛰어오르는 주자들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대표실에 이렇게 도착한 수많은 화분을 이렇게 보다가 쇼도 잘해요. 아주 쇼가 능합니다. 감사원장님이 화분을 보내셨네요. 이렇게 자랑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당원과 일반 여론조사 5대5라는 현행 대선 경선 룰을 바꿀 생각이 있냐 없냐 물어보니까 이 경선들은 이 외부에 있었던 사람 당원이 아닌 분들을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외부에 온 분들에게는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불리한 그러한 경선 룰입니다. 이 경선 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 후보가 되려는 모든 사람들, 이분들
이분들이 전부 다 룰에 대해서 n분지 1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동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n분지 1 경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서로 동의한다면 모르겠지만 합의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많으니까. 합의가 안 되면 원한 대로 가야 한다. 원한 대로 가려면 한두 사람 반대를 시키면 되는 거죠. 지가. 바른정당 사람들 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많이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리고 당심과 민심의 괴리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뭐 더 이상 이자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할 것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준석이가 야권 분열의 단초를 지금 제공했다. 이미 제공했다. 오늘을. 이걸로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대응을 뛰어넘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야권 대선 주자를 이런 식으로 폄훼하는 이 이준석의 그 망동은 도대체가 이거는 야권 단일화라는 그 명제와 정권 교체라는 이 숭고한 국가적 명제를 지금 저버리는 그런 아주 거대한 실수를 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상당히 걱정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